혹시 저희 방에서 오신 분, 저희 월세방에서 1번 눌러주세요. 아, 맞네. 저희 방 너무 많은데요? 우리 방은 왜 또 오시는 거지? 저 특강 처음이신 분, 제 특강 처음이신 분 1번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아,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할게요. 저 이제, 소개합니다. 스몽하고 뭐, 클래스 101 푸드프 뭐 등 해서 이제 저월 3천만 원 애드센스 비밀문서 공개라는 전자책을 지금 판매하고 있고, 저희 월세방 한 800명 정도의 프리미엄방 250명 정도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는 희아쌤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 조금 빨리 할게요. 저는 이제 일단 블로그로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벌었던 거는 옷가게로 벌었거든요. 제가 이제 옷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옷을 했는데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좀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몸이 좀 약한지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 살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열심히 살아보겠다, 20대 때 그래가지고 이제 옷가게를 했는데 옷이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근데 처음이니까 막 실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이제 극복하면서 막 진짜 뭐 노점에서도 팔아보고 정말 옷가게에서도 팔고 하다가 정말 옷을 잘 판다라고 하는 이제 홍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홍대에 들어가서 장사를 또 잘했어요. 제가 또 장사를 잘해가지고 친구랑 이제 동업을 했는데 장사를 이제 너무 잘해서 굉장히 돈을 이때도 많이 벌었는데 또 많이 까먹게 돼요. 이때 어려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막 여기 막 가게 사장님이 월세도 올려달라 그러고 막 그래서 하다가 뭐 되게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약간 조금 이제 가게를 빼야 되는 그 찰나에 제가 이런 폐국막 고혈압이라는 이제 합병증에 걸렸는데 굉장히 슬픈 병이에요. 이게 3년밖에 살 수가 없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처럼 뭔가를 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좀 특이하게도 약간 삶의 그런 욕구가 좀 더 많나 봐요.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 합병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희귀병을 두 개나 앓게 된 거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봐야 되고, 솔직히 이 병이 희귀병이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약값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어떻게 할까 막 그래도 몇 달은 진짜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때 결혼한 지 진짜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살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온라인으로 돈을 벌자 생각했어요. 온라인으로 돈을 벌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블로그로 돈을 버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엔 저도 네이버 블로그를 했어요.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서 체험단도 하고, 원고 작성해 하면은 돈 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막 등등 했어요. 근데 사실은 한 달에서 한 50만, 100만 원 막 이렇게 벌기도 어렵고, 제가 또 막 온라인 알바도 하고 되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만족할 만한 수입을 얻지를 못한 거죠. 사실 블로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만족하시는 이제 수입을 얻으시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은 뭐 블로그로 월 100, 월 200, 300, 400,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엄청 쉬운 일도 아니고, 뭐 다들 그렇게 한다고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매너리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블로그로 돈을 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티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티스토리라는 게. 그래서 저는, 티스토리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거기 이제 애드센스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이제 진짜 한 1,000만 원도 넘게 강의비도 드리고, 또 노력도 하고, 혼자서 테스트도 하고, 그 진짜 성치 않는 몸으로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한 게 바로 애드센스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치를 낸 것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막 찾아오고 사람들도 막 찾아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재책을 쓰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을 알려주자. 하루에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면 진짜 인생이 조금은 더 여유로워지고 사실 몇십억짜리 건물이 있어도 그런 월세의 금액이 되게 적단 말이에요. 뭐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블로그로 그 정도 부수입을 걸면 그러니까 요즘에 온라인 건물주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막 알려보자. 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서 같이 이제 돈을 벌어보자.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엄청 진짜 열심히 해서 제가 진짜 한 달에 이런 금액을 벌었어요. 3천만 원이란 금액을 벌었는데 사실은 이거 옷가게 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못 벌었거든요. 근데 블로그 하나로 벌었지만 정말 정말 열심히 해서 번 금액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리는 거 보고 많은 사람도 이렇게는 못 벌더라도 부수입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열심히 전책을 쓰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트위스토리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어떠한 제가 드린 정보는 어떻게 지나치면 잊혀져가는 한 가지의 이야기이게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 정보는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기회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무료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정보가 누구는 알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정보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크게 판단을 하셔서 어떤 지금 삶에 조금이나마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제가 돈을 번 방식이 다들 아시다시피 애드센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조사를 해볼게요. 지금 저 애드센스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그러니까 아예 모르시는 분은 1번 눌러주세요. 아예 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그냥 아예 뭐 기초만 알고 있다. 그냥 뭔지 잘 모른다. 그러면 좀 나는 어느 정도 기초는 다 안다. 2분. 사실 근데 사실 이제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기초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의 그러면은 맞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은 블로그 세팅부터 애드센스 글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기 꿀팁 같은 걸 알려드릴게요. 네. 하나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일단은 이제 천천히 들으시면서 해보실게요. 일단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애드포스트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빨라요. 애드포스트처럼 광고를 누르면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구글에서 애드센스에 뭐 해서 광고주들이 뭐 등등등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딱 애드포스트랑 비교하면 돼요. 근데 단가가 좀 높고 그리고 돈이 좀 잘 된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제 막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렇게 애드포스트랑 비교하면 굉장히 빠르죠. 근데 사실 애드포스트가 막 치킨값밖에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애드센스는 제가 아까 버신 금액 봤죠. 그런 식으로 광고의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가, CPC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잘만 하면 돈을 저렇게 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애드센스로 돈을 버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애드포스트보다 단가가 훨씬 높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단가에 맞춰서 금액을 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애드센스 블로그가 처음부터 막 단가가 높은 광고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 블로그가 어떤 블로그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 블로그가 이제 잘 하고 있는지도 이제 처음에는 판단이 안 되죠. 그러니까 광고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좋은 키워드를 쓰다 보면 블로그도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단가가 높은 광고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클릭률도 높아지고 뭐 이러면서 돈을 이제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이제
애드센스가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만 가능해요. 예전에는 뭐 네이버 쪽에서도 티스토리 블로그가 이제 상당히 떴었는데, 사실 네이버는 굉장히 좀 폐쇄적인 플랫폼이잖아요. 자기네 플랫폼을 좋아하고 자신의 블로그만 이렇게 해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점점 티스토리가 밀려가면서 지금은 사실 네이버 노출이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는 다음을 기반으로 해요. 다음을 기반으로 하는데, 많은 분들이 말을 해요. 야, 무슨 다음을 기반으로 해서 블로그를 하는 게 돈이 되냐? 다음은 어느 정도 사람이 이제 유저들이 별로 없는데 이게 돈이 되냐라고 하는데 돈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걸로 돈을 번 거고 많은 분들이 티스토리 블로그로 지금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스토리 블로그에 대해서 그런 좀 감정을 나쁘게 가질 필요가 전혀 없죠. 돈이 되는 블로그니까. 네이버 블로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플랫폼이 그래도 네이버 블로그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유저들이 많으니까. 그치만 티스토리가 다음을 기반으로 해도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40, 50대 분들이 그 이상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티스토리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어요. 네, 다음 맞죠? 다음 플랫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티스토리 가입하시면 돼요. 티스토리 가입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티스토리 가입은 카카오 계정만 있으시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카오 가입이 하시면 돼요. 네, 티스토리가 구글에서도 노출이 됩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다 하실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제 하시는 분들은 구글, 네이버 노출을 하실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수익 부분에서 이제 고가 이제 수익 부분의 강의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일단은 다음을 기반으로 잡는다고 생각하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플랫폼 있고 다음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모든 블로그가 다 광고를 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드센스 승인이라는 거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조금 더 힘들어졌어요. 애드센스 승인이 안 나는 건 아닌데 무조건 나요. 나긴 나는데 요즘에는 조금 예전보다 승인이 조금 어려워졌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글을 쓰는데 조금 승인이 안 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어떤 글을 써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려면 구글이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되거든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을 쓰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네이버 블로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 글용을 쓴단 말이에요. 애드센스에 자꾸만. 그러면 구글이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글이 따로 있어요. 애드센스를 이제 승인을 받으시려면 일단은 전문적이고 세상에는 지금 없는 글을 얘네는 선호해요. 그러니까 유사문서나 뭐 정말 있는 글이나 흔한 글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요즘 구글에서 뭘 좋아하는지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에 가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글에서 좋아하는 글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 아니라 구글이 좋아하는 전문적이고 세상에서 없는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애드센스 이제 승인이 나요. 그러니까 주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옛날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뭐 리뷰 쓰고 막 그러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주제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주제는 내가 잘 쓸 수 있는 글을 일단은 써라. 왜냐하면 이게 글감이 많아야 되는데, 키워드를 찾다 보면 이게 우리가 전문적이고 세상에 없는 글을 쓰려고 이제 해도 좀 창조적인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글을 쓰게 되면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하루에 하나 쓰기도 힘들고 두 개 쓰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처음에 주제를 정할 때는 본인이 가장 잘 쓸 수 있는 주제, 그리고 내가 좀 잘 아는 주제를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사실 승인으로 들어가면 좀 더 깊어져요. 왜냐하면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광고를 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떻게 엄청나게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글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세상에 없고 그리고 문서가 딱 정말 정형화된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문서를 한글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구글에서 이제 판단을 할 때는 걔네가 이제 번역기를 돌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춤법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맞는 전문적인 글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의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시려면 주제도 잘 정해야 하지만 글도 네이버 블로그처럼 쓰면 안 되고 조금 제가 이따가 약간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느낌이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애드센스로 승인받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티스토리 하나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 하나로 승인을 받았는데 근데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거 도메인으로 승인받는 게 약간 트릭 같은 건데 광고를 하나 달았으니 아래에다가 그냥 광고를 달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도메인이에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티스토리가 승인이 잘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사실 저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게 도메인 점수가 높기 때문에 티스토리가 승인이 잘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도메인 승인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 도메인 승인으로 받을 수 있고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티스토리로 이제 승인을 받으실 때는 A라는 계정에 티스토리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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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다 따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수고가 많겠죠. 일단은 내가 구글 계정에 하나가 있는데 티스토리로 받고 싶다. 그럼 티스토리를 하나를 받고 또 사이트 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늘려가야 돼요. 근데 승인을 얘도 받고 얘도 받고 얘도 받고 얘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티스토리는 각자 다 따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수고가 많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도메인으로 승인 받으실 때는 일단은 계정이 내가 하나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두 번째 계정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일단 도메인을 하나를 달았어요. 그러면 그 밑에 요걸로 승인을 받으시면 메인으로 하나를 받으시면 여기, 여기는 따로 광고 우리가 지금 애드센스 승인을 따로 안 받으셔도 되고 하이 도메인은 바로 광고가 달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문의는 많이 달았어요. 막 여기다가 막 10개씩 달고 그랬는데 사실 요즘에 추구하는 방식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메인 도메인 그리고 하이 도메인 한 두 개까지 여기까지 안전하더라고요. 근데 요것도 계속 많이 다니까 다음 플랫폼에서 약간 이게 어뷰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헛밴도 먹이고 저품질도 먹이고 이런 개념은 지금 너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적당히 달아주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따로 광고를 승인을 받지 않아도 여기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메인만 하나 다 받아주면은 하나, 둘, 이렇게 셋,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광고를 그냥 여기는 달 수 있으니까 요즘은 이 방법을 선호해서 승인 받기 전에 바로 도메인을 여기에다 씌우고 티스토리 블로그에다가 도메인을 씌우고 그리고 승인을 받는 추세예요. 요즘에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제 티스토리로도 많이 받으셨는데, 근데 사실 초보자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티스토리로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도메인 받으시고. 저는 제가 이제 수익이 이렇게 올라간 게 계정이 여러 개거든요. 근데 한 계정으로 막 엄청나게 고수익을 낸다기보다는 계정이 좀 여러 개 있어야 돼요. 저는 한 최소 세 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개는 그럼 티스토리로 하나 받으시고, 하나는 뭐 도메인으로 받으시고 하셔도 되니까, 요건 사실 선택 사항인데 요즘 추세는 도메인으로 많이 받는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애드센스 이제 승인의 글쓰기를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네이버 블로그처럼 쓰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 블로그처럼 쓰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구글이 좋아하는 글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사실 어떻게 써야 되나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금 티스토리 창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1번. 네. 그러면은 일단 지금은 제가 가입하는 것까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혹시 가입하는 거 모르시는 분 1번 눌러주시겠어요? 가입하는 거 모르겠다. 없으시죠? 가입은 다 했다 1번. 혹시 세팅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세팅. 티스토리 수익형 블로그 세팅 모르시는 분들. 티스토리 세팅 모른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우리 세팅부터 할게요. 티스토리 블로그는 다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다 아실 것 같고. 그럼 일단 우리가 최대 블로그를 우리 지금 이제 블로그 보면서 설명할게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좀 잡아드렸고, 티스토리 블로그가 뭔지, 그리고 애드센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네, 거기까지 알려드렸고, 승인을 받으시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거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티스토리 블로그를 우리가 다 만들었다. 아, 그래, 그러면 돈이 되는구나. 그럼 나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해봐야지 하고 이제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블로그를 만들었으면 지금 개수가 이렇게 5개가 나올 거예요. 최대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5개고, 만약에 이 블로그를 없애려고 한다. 삭제를 한다. 그러면 삭제를 하게 되면 또 5개를 만들 수 있어서 총 10개의 블로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스토리 블로그는 블로그 하나에 10개의 블로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하면 수익을 벌 수 있는 블로그를 만들 수 있을까? 블로그의 세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은 이제 블로그 세팅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볼 테니까 요거는 따라 하실 수 있으면 따라 하셔도 좋고 천천히 보시면서 이제 뭔가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톱니바퀴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좀 느리네요. 네, 들어가졌습니다. 이 블로그는 그냥 제가 지금 쓰고 있지 않는 블로그인데 일단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스킨이에요, 스킨. 스킨을 변경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려드리지만 굉장히 질문이 많아요. 쌤, 무슨 스킨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왜 그러냐? 요게 헷갈리시나 봐요. 일단은 스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유료 스킨도 있고, 근데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건 나중에 추후에 생각해 볼 일이고, 초보자들은 일단 티스토리에서 가지고 있는 스킨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어떤 스킨을, 요즘에는 스킨을 추천하는 게, 북클럽 스킨이랑 오디세이, 그리고 포스터도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북클럽 스킨을 가장 추천을 해요. 일단은 이제 목록 광고 지원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글하고 글 사이에도 요 광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클릭률이 더 높을 수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록 광고 지원하는 이 북클럽 스킨을 저는 이제 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많은 수익형 블로그들이 이거를 쓰고 있어요. 북클럽 스킨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뭐 바꾸고 뭐 하고 HTML 만지고 이런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적용하는 거 있죠. 적용하시면은 북클럽 스킨으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북클럽이라고 써 있고 여기도 써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 그림도 여기 핑크색 들어가는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요거 잘 찾아가지고 세팅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스킨부터 하시면 돼요. 여기 스킨 이거 선택하시는 거 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할 게 스킨 아래에 사이드바라고 있어요. 사이드바. 요거를 눌러주세요. 사이드바는 그냥 다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뭐는 빼고 뭐는 넣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빼라고 말씀드려요. 레드센스 승인 넣을 때도 카테고리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가지 주제의 글을 써야 되는데 카테고리가 두 개로 나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글에서 봤을 때, 이게 뭐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주제가 뭔데? 그래서 네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주제는 뭐야? 이렇게 걔네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없애요. 그리고 왜 이런 것까지 없애냐? 방문자나 최근 댓글, 최근 글, 인기글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게 아니냐. 네이버 블로그는 블로그가 인기가 많고 방문자 수가 많으면 와, 여기 블로그 잘하는 블로그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되게 인기가 많고 또 인플루언서들도 막 내 블로그 막 몇만 명, 천 명 뭐 이런 블로그로 막 홍보하잖아요. 사실 티스토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티스토리 블로그는 사실 어떤 거냐면 내가 키워드를 써서 그걸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만약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키워드로 수익을 내는 걸 나만 알았으면 좋겠지? 남들이 아는 거는 솔직히 싫잖아요. 누가 내 블로그 키워드를 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음에서도 똑같이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 다음 블로그도 마찬가지. 상단에 띄워서 내 글을 클릭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 사실 내 블로그 방문자 수를 보고 와, 이 블로그 잘 되네, 방문자 수 높네, 그럼 키워드를 잘 썼다는 말이네. 그럼 이 블로그가 돈을 버는 블로그란 말이네? 이렇게 하면서 내 키워드를 다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싹 빼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할 거 없이 전체 방문자, 태그, 뭐 이거 댓글, 인기글, 공지사항 카테고리 뭐 그냥 다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빼주시고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돈이 되는 키워드를 남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냥 좀 여기는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서 조금 폐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티스토리 블로그는 지금도 선생님 티스토리 블로그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죠. 왜냐하면 아무리 뭐 수강생이고 그렇지만 나도 이제 제 블로그를 보여주는 거는 솔직히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키워드가 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이거를 숨기는 자세를 하시면 돼요. 이걸 노출한다. 그러면 내 블로그의 키워드를 다 뺏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다 빼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테고리 부분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티스토리 블로그로 돈을 벌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카테고리가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나뉘면 좋지 않아요.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빼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질문을 한꺼번에 받을게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사용합니다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바꿔야 돼요. 이제 이유는 이 블로그에 이제 저희가 스킨을 적용해 놨잖아요. 사용합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게 뜨지를 않아요. 스킨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고 변경 사항을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이 있어요. 모바일 밑에 요거 지나서 플러그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건드리실 게 많진 않고요. 아셔야 되는 거는 사실 여기 구글 서치 콘솔하고 구글 애널리틱스 요 부분은 아셔야 되거든요. 구글 서치 콘솔 같은 경우는 내 글을 이제 긁어가는 그거기 때문에 만약에 애드센스 승인글을 쓰실 때 구글에서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글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글 쓰면서 서치 콘솔에 항상 등록을 하셔야 돼요. 하시고 사실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수익을 이제 내실 때 분석하시면서 이제 수익을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능을 요게 담당을 하거든요. 요걸로 분석하시면서 수익을 이제 내시면 되니까 요거 체크해 주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치셔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서 등록하시고 애널리틱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이제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설치
이렇게 하시면 엄청 많이 나오죠? 요거 보시면서 요거랑 아이고 네 이거 갑자기 꺼져가지고 네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구글 서치 콘솔하고 애널리틱스까지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설치하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서 그리고 요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셔야 될 게 여기서 사용 중이라고 있는 드래그 검색이라고 있을 거예요. 드래그 검색에서 요거를 풀러주시면 돼요. 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 글을 쓱 긁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해제를 해놓지 않으시면 그러기 때문에 내 글을 긁어가면 누가 그냥 복붙해서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방지하려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드래그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하셔야 될 게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여기 아래 관리해 보시면 블로그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카더라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사실 숫자로 해놓는다고 해서 승인이 안 나진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문자로 해서 구글이 좀 더 잘 읽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숫자로 해 놓는다고 승인글을 쓴다고 이게 아예 승인이 나질 않는다. 이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문자로 많이 하시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선택 사항이긴 한데 추천은 많이 문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막 많은 분들이 엉킬 수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숫자로는 초보자분들은 사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선택 사항이다. 그리고 이제 RSS 이제 조금 요거 호스트 주소 내리시면 여기 기타 설정에 있는 RSS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긁어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여기를 최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변경사항 저장하시면은 되고 그리고 나서 보셔야 될 게 이제 댓글이나 방명록 부분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 설정에 가시면 여기 댓글 방명록은 모두가 아니라 로그인 한 자만 그리고 승인 후라고 해서 그리고 또 여기도 비허용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광고가 뜰 때 댓글이 많으면 이거는 제가 아까 네이버 블로그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로딩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광고도 늦게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로그인한 자 그리고 승인 후에 하고 그리고 방명록을 비허용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로딩이 늦게 뜨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방명록이 막 많고 댓글을 하면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뭐 글을 잘 썼네, 못 썼네, 내용이 맞네, 안 맞네 이런 소리를 하면 솔직히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좋은 글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뭐 광고 글도 되게 많아요. 뭐 주식 뭐 막 이런 거 쓰잘데기 없는 거 많으니까 그냥 요거는 요렇게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 이제 수익형 블로그에 필요한 부분은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보시고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만 여기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블로그 이제 지금 세팅했잖아요. 네, 여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분 있으실까요? 그럼 이해가 가는 부분은 1번 눌러주시면 스킨은 한 번 설정한 후에 변경하는 것은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만약에 스킨을 설정하고 글을 다 쓰셨으면 이게 스킨을 바꾸시면 다 HTML이 바뀌고 우리가 구글에 서치 콘솔에 등록한 것도 다시 다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처음에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네, 맞아요. 해제하시면 돼요, 드래그는. 세팅이 모바일 버전에서, 모바일에서는 안 해봤지만 PC에서 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스킨 적용된 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스킨 아까 변경에 가시면 여기에 이렇게 사용 중인 스킨이라고 떠요. 내가 선택한 스킨. 아, 네, 상관없어요. 스킨은 옛날에는 승인글이 저도 그랬고 1번, 2번을 많이 썼는데 스킨으로 작성 승인 나고 나면 북클럽으로
추세였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사실 스킨이 엄청나게 많이 좌우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누구는 이 스킨, 누구는 이 스킨 썼고, 누구는 이 스킨 썼고 이러니까 사실 스킨은 막 엄청나게 100%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저는 항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만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승인 글 자체에 대한 로직, 그러니까 걔네가 구글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면 무조건 승인 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게 이제 100%다라고 장담은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 서치 콘솔 둘 다 승인 전에 해주는 게 맞죠. 그래야지 구글에서 이제 읽어가는 게 맞으니까. 그게 가장 기초적인 건데 말씀을 이제 안 드렸었는데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부터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 저번부터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구글에서 일단 긁어가야 되니까 근데 모든 게 다 100% 이렇게 해서 승인이 100% 난다 이건 아니지만 항상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근데 무조건이다라는 거는 없어요. 승인글에서는. 왜냐하면 구글에서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SEO에 맞추고 구글이 가장 좋아하는 글을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100% 이렇게 하면 무조건 승인 납니다. 사실 이거는 좀 뻥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구글이 아니니까. 그쵸. 스킬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그때 승인글 나고도 일리로 써도 되고 뭐 그냥 뭐도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애널리틱스 아닌데? 그냥 애널리틱스 설치를 하시면 수익을 분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따로 뭐 그게 돈 내고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진 않죠.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은 끝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플러그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냥 해제를 하시면은 돼요. 사용 중 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드래그 검색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샵 1, 2는 스킨을 말하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 반응형 스킨.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일단은 글 쓰는 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글 쓰는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글을 쓰실 때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도 굉장히 막 어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다가 뭐 오늘 이걸 꼭 우리는 꼭 네이버 블로그는 오늘은 뭐 맛있는 막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쓰고 여기다 이모티콘 넣고 또 막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사실 이렇게 쓰면은 구글에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거를 맞춤법 검사를 해서 돌리고 해도 걔네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쓰시냐면 글 자체를 무조건 왼쪽 정렬을 하고 H 태그에 맞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서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쓰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왼쪽 정렬해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말투도 뭐 우리가 지금 막 사용하는 구어체를 쓰는 게 아니라 문어체로 뭐뭐 했습니다. 뭐뭐니다. 뭐뭐 이런 말투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문서형 말투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히히 키키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이런 말을 아예 쓰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문서형 우리가 맞춤법 검사로 해서 돌려서 걔네들이 이제 다시 돌려가지고 자기네 말로 바꿨을 때
정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쓰셔야지 우리가 네이버에 쓰고 있는 일기나 뭐 이런 얘기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는 거의 내가 오늘 뭐 어디에 다녀왔고, 뭐 했고, 이웃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런 블로그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그런 거를 위주로 쓰면 안 되고 또 승인글은 그렇게 쓰면 아예 승인이 안 나고 그러니까 승인글은 SEO에 맞춰서 정석으로 그러니까 뭐 문서 형태의 글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이버 블로그처럼 그냥 쓰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형식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SEO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H 태그라고 해서 태그를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스윙글을 좀 자세히 쓰실 때 이제 그대로 이제 H 태그를 맞춰서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배우면은 정말 어렵지 않고 그냥 SEO 같은 경우는 그냥 구글이 쓰라는 대로 쓰면 돼요. 뭐 이게 사실 어떤 거냐면 이제 H 태그를 처음에 쓸 때 우리가 H 태그 1, H 태그 2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순서를 거꾸로만 쓰시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그냥 방법으로만 알려드려요. 어떻게 알려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는 이런 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에서 관심이 있는 글의 주제를 써야 되고 그걸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제를 정했어. 주제를 정했으면 거기에 이제 맞게 이제 글을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나눌 때 만약에 그러니까 뭐 재테크가 될 수도 있고 리뷰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주제가 많은데 요즘에는 조금 리뷰가 많이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리뷰가 뭐 영화 리뷰나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영화 리뷰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다 똑같이 쓰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나의 창작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승인이 좀 안 나고 있는 게 주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주제를 써서 승인이 나고 어떤 사람은 이 주제를 써서 승인이 안 나고 어쨌든 구글도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를 써주면은 승인을 내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승인글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내가 주제를 잡고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글을 쓰되 근데 그게 가장 좋으니까 내가 쓰기가 좋으니까 근데 그걸 쓰되 구글이 좋아하는 글의 형식으로 쓰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이제 H 태그를 맞춰서 쓰셔야 되고 요거까지만 하시면은 그래도 이제 승인에 가장 가깝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승인이 자기 마음이니까 진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그냥 제가 드린 무료 전자책 같은 경우도 그것만으로도 하셔서 승인을 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승인이 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또 안 나시고 이러니까 100%다라고 항상 말씀 못 드리지만 거기서 가장 가능성이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제 SEO에 맞춰서 H 태그에만 맞춰서 쓰세요라고 하고 승인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시고 한 글자를 1000자에서 1500자 정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이것도 뭐 더 적게 해서 승인이 나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뭐 600자에도 났다, 650자도 괜찮았다. 근데 사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판단을 할 때 이 문서가 어느 정도 글이 있어야지 좋은 문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너무 짧은 글들은 사실 좀 비추천하는 게 그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1000에서 1500장 정도를 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하셔야 될 게 뭐 맞춤법 검사 같은 경우는 꼭 하셔야지 승인 글 쓰실 때 그 구글에서 이렇게 돌려볼 때도 그 글이 무슨 글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맞춤법 검사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이제 승인 글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제를 잘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만 쓰면 사실 어렵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열심히 하시고 그 방법을 SEO에 맞춰서 쓰는 방법을 조금 깨우치면은 괜찮게 이제 우리도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승인의 주제를 정하는데 굉장히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글을 아예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되 잘 쓸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그냥 몇 개, 한 두세 개를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승인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계정을 한 세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주제를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주제를 하면은 조금 더 키워드를 살려서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주제로 하셔서 글을 일단 쓰세요. 뭐 사실은 SEO에 맞춰서 쓰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은데 SEO에 안 맞춰서 쓰신 분들도 승인 나신 분들이 솔직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그냥 글을 쓰세요. 어떤 거라도 쓰세요. 그리고 모르겠는 거는 이제 질문도 할 수 있고 더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일단 승인글은 그렇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지금 원래 50분 강의를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조금 궁금한 점 약간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아, 선생님, 네, 선생님, 저 질문이, 앞부분에 있는 질문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네, 네. 계정이 세 개라고 하셨는데, 그럼 글을, 계정마다 다 다른 글을 올리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계정에 만약에 이제 글을 쓰게 되면 어? 같은 키워드로 뭐라고? 이거 음소거 좀 해주세요. 먹어라. 지금 먹고 싶은 선생님이 선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호스트가 아니라서. 음성을 한번 하셨다가 저만, 네, 됐습니다. 이게 다 같이 되는 거라서 일단은 다 할게요. 그리고 네, 네. 말씀하실 때 킬게요. 일단은 계정이 세 개인데 만약에 그 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계정이 세 개면 사실 이제 애널리틱스에서 분석을 해서 어떤 게 수익이 나왔나 해서 이렇게 비슷한 키워드를 쓰기도 하고 같은 내용을 쓰기도 하고 다른 내용을 쓰기도 해요. 이런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글을 썼는데 이게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쓸 수 있겠죠. 그런 걸 이제 활용을 할 때 쓰면 굉장히 좋겠죠. 만약에 나중에 이제 수익이 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승인이 나고 수익글을 쓰기 시작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수익이 막 좀 늘어날 수도 있는 방식을 이제 제가 계정을 세 개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H 태그에 대해서 적용한 글쓰기 아까 간략하게 보여주셨고요. 또 강태문 선생님께서 계정마다 한 주제로 다른 거 다 비활성화하면 되냐고 여쭤보셨거든요. 네, 계정마다 예, 다 비활성화하면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뭘 비활성화한다는 거죠? 어떤 한 부분을? 주제로 하고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쓴다면 하나의 네. 주제에 대해서 하나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비활성화하면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제가 나머지는 네. 비활성화하면 되냐고요? 네. 그게 무슨 그러면 말인지 제가 채팅창을 모르겠네요. 보실 수 있으면 제일 위에 올라가시면 네. 질문이 이름이 질문이 이름이 어떻게 돼? 강태문 선생님. 강태문. 몇 시쯤이에요? 잠깐만요. 시간. 8시 29분입니다. 8시 29분이요?
네네. 저한테는 안 보여이네요. 그럼 8시 34분. 히스토리 블로그를 10개씩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 IP를 다르게 해야 할까요? 요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그 밑에도 아, 질문이 그럼 있습니다. 네. 계정마다 한 주제로 하고 다른 거 다 비활성화하면 되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강태문 요거, 선생님, 네. 자, 그러면 밑에 성은혜 선생님 거 한번 볼까요? 네, 티스토리 블로그 가입 후 블로그 이름이나 주소 설정은 특이하게 설정해야 되는 거. 아, 이 부분, 어, 다시 알려줄게요. 어, 제목은 사실 그렇게 힘들게 짓지 않으셔도 돼요. 네이버 블로그 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막 주제나 뭐 블로그 이름이나 굉장히 막 되게 힘들어하시고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시는 분 많잖아요. 이건 항상 바꿀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그냥 뭐 재테크 나라 그냥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재테크 블로그로 예시를 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름이나 닉네임이나 설명은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나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쓰겠다라는 그냥 이름과 닉네임을 쓰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자, 그 그럼 8시 동의되는 56분으로, 예, 8시 56분으로 내려가시면 하늘 선생님이 계정마다 블로그 5개씩 만드는 건가요? 그렇다면 한 블로그당 카테고리는 한 개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56분이요? 예, 8시 56분? 네, 하늘 그러면, 선생님. 네. 계정마다 블로그 5개씩 만드는 건가요? 네. 일단은 계정마다 블로그 5개씩 만드셔서 최적화 블로그로 이제 묵혀두시면 되는데, 어, 블로그를 이제 한 블로그당 카테고리는 하나면 되나요는, 이거는 이제 애드센스 승인 받을 때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익이 이제 승인 받고 수익글 쓰실 때는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쓰셔도 돼요. 잡블로그, 말하자면 잡블로그를 쓰셔도 되니까 처음에 이제 승인 받으실 때는 한 개의 주제로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드라마 리뷰, 네. 네, 쓰고 애드센스 신청했는데 승인 후에 다른 주제 쓰고 싶은 경우엔 카테고리를 뭐라고 쓰신 거지? 카테고리 바꾸셔도 되냐고 쓰신 것 같은데 이것도 바꾸셔도 돼요. 지금 승인 받고 그 글을 계속 이제 드라마 리뷰만 쓰시는 게 아니라 다른 주제를 쓰셔도 됩니다. 네, 구글 계정 3개 쓰셨다고 했는데 본인 걸로는 3개가 안 되고 가족이나 지인이어야 하죠. 이거는 비실명으로도 만드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본인 거 쓰시고 가족 거 저는 그렇게 썼어요. 제 거 쓰고 가족 거 썼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한 개 있으시면은 3개 만드실 때 가족 거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 SEO H 태그는 좀 말하기가 지금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승인을 위해서 쓴 블로그인데 예를 들어서 표현이 안 이런 바뀌는데. 게 잠시만요. 지금 보이시나요? 펀드 투자의 장점과 단점? 아니요.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보여드릴게요. H 태그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지금 H 태그 쓰시는 방법인데,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H1, 이게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H1은 원래 깔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만지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목 1,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건 좀 뭐 장점과 단점이라는 얘기를 쓴 건데 뭐 순서대로 제목 2 그리고 제목 3 이렇게 쓰는 게 H 태그예요. 어떤 거냐면 HTML을 봤을 때 이렇게 H2, H3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지금 다 설명드리면 너무 지금 길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신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글을 썼을 때 어, H 태그를 이제 처음에 쓸 때 이제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처음에 하셔야 될 게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내가 오늘 어떤 얘기에 대해서 쓸 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구글한테. 그럼 처음에 쓰는 게 여기 두세 줄 정도를 여기다가 내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세 줄을 그렇게 쓰고 거기서 이제 H1, 이게 H1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H1이 들어갔으니까 순서대로 써야 된다 했잖아요. 이게 H2가 되는 거고, 이게 H1, H2, H3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인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하시면 돼요. H2, H3, H3. 사실 이거는 조금 설명을 깊게 해야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조금 이제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우리가 쓸 때 디스크립션을 먼저 쓰고 여기에 있는 제목 1, 2, 3을 순서대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거꾸로 쓰시거나 반대로 쓰시거나 하면 절대 안 되고 요걸 순서대로 내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H 태그로 글을 쓰는 방식이에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리고 추천할 만한 블로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블로그 주소는 공개하지가 않는다고. 이것도 지금 제가 공개를 한 거잖아요. 승인은 이제 쓸 때 쓰는 블로그를. 그러니까 이제 요거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내가 쓰고 싶은 키워드를 한번 다음 창에다 써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 블로그를 조금 참고해 보시면 수익을 이제 내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레드센스 승인 받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는 직접 타이핑하라고 하는 것 같던데 네. 히스토리도 직접 타이핑하는 게 가장 좋아요. 붙여넣기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승인 주제가 인기 검색어가 아니어도 되나요? 네, 아니어도 돼요. 인기 검색어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주제를 요즘에는 뭐 리뷰 잘난다 했으니까 영화나 책 리뷰 괜찮고 뭐 조금 뭐뭐 학 이런 거 괜찮고요. 좀 이제 전문적인 거 되게 주제 좋아하죠. 승인 후에 구어체 잡블로그로 쓰면 저품질 블로그 네, 이건 상관없어요. 문체는 상관이 없어요. 승인 후에는. 아까 설정에서 옆에는 비활성화하는 거 보았는데 옆에 목록은 안 바꾸나요? 저 이 말 진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뭘 비활성화라고 아까 하시는 거지? 그게 네. 일 주제로 하고 다른 것은 비활성화하면 되냐라고 그 질문을 강 선생님이 다시 한번 올려놓으신 거예요. 아, 그게 아, 아니라 네. 죄송한데요. 그 아까 설정할 때 옆에 거는 비활성화 시키는 거 봤는데 그 목록창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비활성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몰라서 여기 지금 비활성화를 하라 그랬다고요? 그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아까 뭐 사람들 그 댓글 다는 거나 이런 거 비활성화라고 하면서 설명하실 때 댓글이요? 아, 네, 이해했어. 댓글. 아, 죄송한데 맨 처음 댓글. 저 이해했어요. 네네네. 잠시만요. 댓글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요거 그 전 이거를 거인데 글 관리였나? 아니 네 이전에 설명하셨던 거 뭐죠? 전에요? 전에 뭐 네. 했죠? 네. 네, 이거 스킨 설정할 때랑, 이거 메뉴바 설정할 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아, 사이드바. 네, 이거 여기서
이거 지금 이걸 냅두냐고 그랬더니 이거는 다 지우라고 해서 자기가 쓰는 거 말고 댓글 이런 거랑은 다 비활성화를 시키는 거야, 이렇게? 지금 하시는 네네. 것처럼? 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건 다 비활성화 하셨는데 이 옆에 지금 소설 채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아까도 어떤 이렇게 거요? 나와 있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네. 옆에 거 사이드 바는 비활성화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 네. 소설 채널 전체 방문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둬도 되는 거냐고. 네네. 그냥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만 다 빼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본문은 본문 2로 동일하게 쓰는 걸까요? 본문은 그냥 본문 1로 저는 그냥 쓰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럼 기존 티스토리 블로그는 무시하고 새로 티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애드센스 설정해도 되나요? 네, 그렇죠. 요거 뭐 승인 받으셨으면 또 승인 받으시는 거 상관없죠. 맞춤법 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하늘님 저희 방 분 맞으시죠? 하늘님 우리 방 분인 것 같은데. 여기 맞춤법 검사 여기에 있어요. 여기 하시면 돼요. 보이시죠? 여기. 승인 안 되었을 때는 글을 다 지우고 다시 글을 올려야 하나요? 주제를 바꾸실 건가요? 주제를 바꾸느냐 안 바꾸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네이버 승인 조건이 3개월 이후라 하는데 네이버 승인 조건? 구글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구글은 무한 검토에 걸릴 수도 있어요. 막 계속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뭘 잘못해서 뭐 안 오는 거야? 이러면서.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약된 시간이 지금 9시가 좀 지났거든요. 자, 오늘 네네네. 많은 질문들을 주고받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저한테 그 카톡으로 단톡에 올려주시면 또 제가 희아쌤한테 연락을 드려서 차후 일정을 잡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내용이 그러면 제가 네, 월세방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방에 오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네, 그 방을 그러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네, 링크, 제가 주소를 올려드릴게요. 올려주십시오. 주소. 네네. 네. 잠시만요. 자, 우리 선생님이 주소를 올려드리는 동안에 제가 클래스 200에서 운영하는 다음 주 강의를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8시에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어, 다음 주에는 여러분 혹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면 어떠세요? 목소리가 좋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음 주는 좋은 운을 부르는 목소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 손수호 목소리 가지고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목소리를 원하시면 다음 주 14일 내 목소리도 한번 컨트롤 받아보시고요. 트레이닝 받아보시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려주셨나요, 선생님? 네,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너무 채팅창 너무 올라가지고 네, 제가 지금 비밀번호가 올라왔습니다. 있어요. 네. 비밀번호가 있나요? 비밀번호가 네, 어떻게 되셔요? 비밀번호가 희아예요. 희아. 어, 희야. 예, 예. 네, 여기에 저희 방이랑 여기에 이제 저 후기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세팅법 알려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아마 못 따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무료 네, PDF 나눠 드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후기 남겨주시고 여기 지금 진행하는 방이랑 그 다음에 저희 방에 후기 꼭 남겨주시고 저한테 채널로 연락 주시면 제가 PDF 만들어 놓은 거 보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에릭 선생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질문은 희야 선생님한테 직접 그 채팅방에 가서 그 월세방에 가서 한번 의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1시간이 넘도록 열강해 주신 우리 희야 쌤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자, 감사합니다. 저희 네, 방에 오늘 이제 오시면 제 이제
아실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저한테 상담 받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 네네. 저한테 채널 남겨주시면 상담 한 분씩 해드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 채널로 와서 채널 이제 상담 신청해주세요. 네네.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자신 네. 있게 문의하시고 더 좋은 플랫폼을 만드시는데 여러분 각자의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클래스 200에서 진행한 블로그 월 300벌기. 자, 오늘 희아 선생님한테 큰 박수 주시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너무 토요일 날 짧게 뵙겠습니다. 했는데, 네, 네, 저희 방에 오시면 더 많이 알 수 있으니까, 네, 오세요. 네, 많이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